근데 전 또 궁금한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실제 뭐 5km 뛰는 것보다 한 2km 뛰고 나머지를 걸으면 나머지 걷는 거를 뛰는 걸로 인식한다. 그 뇌가 그렇게 똑똑한데 그런데 또 바보 같아요. 그리고 약간 소주 먹다가 맥주 먹으면 뇌가 맥주를 소주로 인식해가지고 금방 취한다. 맞아요. 맞아. 우리 엄마가 맨날 하는 얘기였어. 런닝머신 뛰다 내려오면 계속 뛰는 것 같아. 앞으로 걸어가는 것 같고. 우리 목욕탕 갔다 오면 여기 왜 쭈글쭈글해져요? 맞아요. 그리고 저 귀는 듣는 기관이 아니라 이거 귀에서 소리도 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뭐 숟가락은 디귿 받침인데 젓가락은 치읓 받침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나이 할 때 서른부터가 니은부터요. 그 다 답하고 손톱 안 자라는 약이 있나요? 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왜 머리가 빨리 자라요? 이렇게 하면 오징어 냄새 나는데. 지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 예쁘게 하는 연습 궤도님과 이렇게 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에 진짜 너무 팬이고 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선이 형이 궤도님의 존재를 이런 분이 계시다라는 걸 알려주셔가지고 혜성처럼 등장했다 했죠 제가. 구혜선 씨처럼 혜선처럼 아니, 혜성. 혜성처럼 등장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혜성이 진짜 멀리서 오거든요. 단주계성, 장주계성이 있는데 장주계성 같은 경우는 진짜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멀리서 오기 때문에 혜성처럼 등장했다라는 말이 정말 딱 어울리죠. 아예 몰라요, 이거 어디서 맞아요, 왔는지. 맞아요. 네. 아무도 몰라요. 어디서 너무 왔는지. 멀리서 오니까. 제가 여태까지 유튜브 한 10몇 년 하고 또 방송도 비슷한 시기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프닝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는 거의 진짜 궤도님하고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원님 평소에 궤도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늘 생각했던 게 이제 이과 문과로 이제 이분반적으로 보기엔 좀 그런 그렇지만 거 많아요. 근데 과학자 중에 제일 문과스럽다. 제일 시인스럽다. 아. 이과 중에 제일 문과스럽다. 그런 느낌이 받아서 그럼 얘기 나온 김에 나 그거 하나 여쭤봐도 제 주변에 누구라고 이름을 이야기는 하진 않겠지만은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솔직히 뭐 팩트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2007학년도 그 수능 수리 영역 나형 만점을 받았어요. 와. 뭐 전국 1등 0%. 우주 1등인 거죠. 0%. 내 위에 없으니까. 존재하는 최고점이죠. 네. 아무튼 그런데 어디 갈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이 항상 나 형. 암기 과목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나를 비하하는 건 나를 좀 하대하는 건 괜찮은데 전체적인 어떤 이 문과를 좀 약간 이렇게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혹시 궤도님은 이과로서 어떤 문과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신지 좀 근데 일단은 나형에 대한 좀 부정적인 견해를 누군가 내주신 거잖아요. 네네. 그분은 아마 나형의 길을 가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본인이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어머나.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다 사실은. 사실은 가보지 않은 길을 함부로 의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아하. 제가 예전에 귀현이님 네. 관련된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길래 네. 나도 한번 이 비판 행렬에 동참해야겠다. 그때 초반에 약간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여러 됐었죠. 가지요. 그래서 이제 귀현이님 책을 몇 권 샀습니다. 너무 울었어요. 비판하려면 봐야 되고 보고 나면 비판할 수 없어요. 왜냐면 실제로 글을 잘 쓰셔. 맞아.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길을 함부로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은 사실 가보지 않은 거니까 네. 불확실한 정보죠. 아, 네, 그런 거는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사실 뭐 이규선 씨도 그렇고 문상훈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완전 문과형의 인간이잖아요. 감수성도 좀 풍부하고 약간 그런 감성을 가진 사람이어가지고 오늘 좀 약간 걱정을 좀 했었었는데 궤도님 말씀 들으니까 한결 좀 마음이 이렇게 편해지는 것 같네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약간 고민 상담 비슷한 거를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거 단어부터 얘기해보고 싶어요. 예. 무식과 멍청은 다른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감상으로 어떤 이미지로 느낌으로 뉘앙스로 무식해, 멍청해 비슷하게 쓰는데 사실 멍청이 훨씬 더 모욕적인 말이고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잘 조합이 안 된다 어떤 뇌 안에서 그리고 무식은 단순히 데이터의 부재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포맷 후 네. 그러니까 제 오른쪽 화면상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유기선 씨께서 네. 진짜 똑똑해.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거의 최고로 똑똑해요. 맞아요. 영특합니다. 영특해요. 무식해 근데. 아니 진짜 거짓말이 어려운 아니라 건데, 진짜. 정말 똑똑한데 지식의 양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가지고 있는 거 안에서 진짜 유기적으로 이걸 잘 조합해가지고 최선의 결과물을 만든 사람인데 이걸 대하는 제 태도가 스스로 되게 불만족일 때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야 너 진짜 빠르네. 야 시간초 많이 단축됐다. 이런 거 같은 게 사실 큰 게 아니야.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시간초 얼마야를 되게 많이 해요. 시간초라는 그거를 내가 못 견디겠어 그 말을. 그래서 항상 최대한이라는 것도 진짜 미안하지만 좀 기분 나쁘게 지적을 해요. 그런 거. 이거 과학이죠. 이게 과학이에요? 왜냐면은 분명히 굉장히 똑똑하신데 멍청하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무식하게. 무식하게. 멍청 아니에요. 멍청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한데 무식하게 느껴진다. 이게 좀 비유하자면 뜨거운 탕과 같다. 뜨거운 탕. 네. 우리가 뜨거운 국을 먹을 때 네. 소금을 꽤 많이 넣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짠맛이 안 느껴져. 맞아요. 어? 네. 근데 이거를 계속 소금을 넣고 짠맛을 못 느끼는 이유가 예를 들어 이제 이 지혜로움, 영특함 이게 이제 짠맛인 거죠. 근데 뜨거운 국에다가는 소금을 많이 넣어도 잘 못 느껴요. 왜냐면 우리가 맛을 느낄 때 짠맛 같은 경우는 높은 온도에서 잘 못 느껴요. 아. 그래서 국이 다음날 아침에 식고 나면은 아. 먹으면 너무 짜. 확 짜지는구나. 네. 규선님이 약간 뜨거운 국가 같은 거라서 우리가 이미 그 뜨거운 온도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짠맛을 못 느끼다가 다른 사람이 식은 다음에 규선님을 만나면 굉장히 짤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영특함에 익숙해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매운탕인데 여기가 그렇죠. 이제 여기 네.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여기 안에 뭐 빠가사리랑 여기 뭐 이제 빠가사리- 민물새우랑 예를 들어서 여기 빠가사리 그렇죠, 뭐 그렇죠. 물텀벙이 네. 민물새우 이렇게 들어 있는데 그렇죠, 이게 그렇죠. 너무 뜨겁고 너무 맛있고 이게 진귀한 음식이다 보니 네. 여기에 소금이 들어가도 티가 안 난다. 많이 넣어요. 막 짠 거를 많이 넣어도 티가 하나도 안 나요. 왜냐면 뜨거우니까. 약간 말 예쁘게 하시는 게 클래스가 다르다. 우리 네. 그냥 되게 1차원적으로 뭐 맞아요.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차원이 되게 다르시네요. 전혀 이상하다고 안 느껴져요. 무식이나 뭐 네. 멍청이나 음. 이런 단어 자체가 저는 조금 부정적인 것 같아요. 너무. 네. 맞아요. 얘를 사실 텅텅 비었다. 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뭐가 있죠. 맞아요. 만약에 진짜 안이 비었다? 살아있지 못해요. 근데 이게 비었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자꾸 뭔가 새 나가서 얼마 전 일도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시냅스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 시냅스가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예쁘게 하려면은 너 왜 이렇게 시냅스 연결고리가 좀 약하니? 그거 근데 못 알아들을 거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전제하고 지금도 못 물어보시는 알아들어서 근데 지금 조금 느낌 자체가 이쁘잖아요. 아 있죠 어. 이쁘죠. 너 오늘따라 시냅스 연결고리 좀 약하구나. 너 왜 이렇게 간단하게 해줄래? 너 왜 이렇게 머리에 여지팝이 크니? 이런 느낌. 저희 오늘 이렇게 또 개동이 모신 김에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다 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저도 사실 뭐 과학자가 답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네. 또 좋은 질문들 해주시면 또 같이 좀 질문을 좀 찾아가 보는 과정으로. 저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키가 유전입니까? 유전이죠. 됐습니다. 유전이라는 게 네. 정확하게 정량화된 수치를 주진 않아요. 어느 정도의 레인지를 주는 거죠. 아. 네, 만약에 정확하게 얼마 딱 정해져 있으면은 거의 대부분 어떤 수치로 아마 수렴이 됐을 거예요, 키가. 근데 그게 아니라 돌연변이가 계속 발생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그 레인지가 있는데 이 레인지를 끝까지 채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30에서 150이다. 그러면 이제 150까지 채운 사람도 있고 130까지 채운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유전적인 게 큰 이유가 초반에 빨리 컸다가 후반에 늦게 크는 경우도 있고 초반에 작다가 후반에 크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좀 비슷하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나 지금 말씀 중간중간에 계속 소름 돋는 포인트가 디테일로 네. 조금씩 있었던 게 방금 이 레인지를 설명하실 때도 보통 평균 신장은 170에서 180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130에서 150으로 해주시잖아. 네, 혹시나 질문자가 나니까 나 이런 디테일에도 진짜 감탄. 왜냐면 이게 현실적인 키를 제시하면은 네. 이게 사실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키 얘기할 때 보통 2m 70이라고 얘기해요. 2m 70이요? 2m 70이요? 뭐 왜요? 그냥 재밌잖아요. 저도 질문 있습니다. 좋아요. 네. 탈몬 유전이잖아요. 탈모는 유전이죠. 저도 가겠습니다. 비만도 유전이죠. 비만도 유전이에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이런 것까지도 제가 공부한 게 있는 게 식성도 유전이고 먹고 눕는 습관도 유전이고 아. 그래서 다 유전이에요. 다 유전인 거 맞죠? 가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습관이나 뭐 먹고 눕는 뭐 이런 거는 유전으로 저도 먹고 눕고 하는데 아버지도 약간 그러시고 하는데 이게 유전으로 봐야 되는지 가풍으로 봐야 그 되는지. 가풍이 왜 생겼을까요? 아하. 그게 생존에 유리했던 거예요. 아하. 저희 아버지가 네. 완전 이제 시골 출신이셔서 네. 밥 먹으면 뛰지 마라 공부하신다고 배꺼질라. 뛰지 마라. 그렇죠. 근데 제 동생은 하나도. 아. 근데 저는 몰빵된 거죠. 근데 이거 진짜 궁금하잖아요, 사실. 네. 왜냐면 내가 노력을 극복할 수 있는 건데 안 하는 건가? 근데 이거 실험한 게 있는데 오. 그 정말 살이 안 찌는 분들을 좀 모아놓고서 네. 평소에 먹던 양보다 한 20% 이상을 더 억지로 먹입니다. 100을 먹인 쪽, 120을 먹인 쪽. 네. 그럼 120을 먹인 쪽이 당연히 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아. 진짜 더 먹어도 안 찌는 거야. 아무리 진짜 먹어도. 덜 먹어도 쪄요. 근데 또 반대로. 근데 덜 먹어도 쪄요. 미치겠다. 네. 이게 하리보 먹어도 찌는 거야. 그래서 하리보는 엄청 쪄 원래 근데. 하리보는 찌죠. 콜라겐 돼지 껍데기 요만한데? 콜라겐으로 되어 있어갖고. 네. 돼지 껍데기 살찌는 거였어요? 돼지 껍데기. 아 이게 피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콜라겐은 요만해요, 살이 안 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많이 먹으면 다 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잘 찌는 체질인데 굉장히 이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한다. 그런 분들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신 거고. 근데 재밌는 건 노력도 유전이에요.
노력이 유전. 그러니까요. 그거 얘기하더라고. 그 노력을 노력이 할수 있는 유전이래. 그러니까 공부가 유전이냐 질문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공부할 수 있는 노력이 유전이라고 그러더라고. 맞아요. 공부하는 노력도 유전, 참을성이 유전이죠. 공부를 안 해도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유전. 결국은 다 유전자예요. 우리는 그냥 유전자의 노예입니다. 다 유전이에요. 그럼 제가 비슷한데 약간 다른 각으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진심 내지는 의지는 호르몬을 이길 수 있나요? 아, 진심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예를 들어 진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세요? 궁금증의 출발점 먼저 말씀드리면 네네네. 연애나 사랑의 감정, 미워하는 감정 내지는 짜증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호르몬이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내가 호르몬은 지금 되게 뭐 감정적으로 좀 부정적이고 짜증인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면 이 호르몬도 이기는지 그게 궁금했었어요.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것보다 왜 웃는지를 설명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저 오늘 질문이 그게 있었는데 왜 웃는지. 왜냐면은 지금 인공지능 알파고는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서 바둑을 둘 수 있어요. 계산을 하고. 근데 왜 웃는지 왜 슬픈지 이런 거는 해석을 못해요. 아직까지 해석 못하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라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감정이 들 때 이 감정에 대한 호르몬이 나오죠. 기쁠 때 슬플 때 나올 거고. 근데 재밌는 건 그 호르몬을 강제로 주입해도 똑같이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건데 그냥 하나의 예시만 보면 우울증이 오면은 네가 우울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든 말이긴 해요. 그럼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지금 진심 얘기를 하셨지만 내가 진심으로 우울하지 않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이미 우울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해지는 게 우울증이거든요. 내가 즐거워지고 싶어도 즐거워질 수 없는 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진심이라는 걸 노력했을 때 내가 이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딘가가 지금 문제가 생긴 상태라는 거죠, 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딘가가 아프거나 좀 고장이 나면은 사실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 의지, 뭐 정신력, 정신에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뭐 우리 한국 축구할 때도 뭐 한국 선수들 정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주에는 4가지 힘이 있는데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 여기에 정신력은 양력?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신력이 무조건 이런 말 할 게 아니라 축구에 사용되는 힘은 주로 중력과 전자기력이거든요. 캐스터분들이 뭐 정신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요거 얘기하실 시간에 중력과 전자기력 중에 중력을 뭐 능가하고 전자기력을 발휘하기 약간 시간이 오래.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헤딩하고 이러는 게 중력에 의해 떨어지는 공을 전자기력으로 밀어내는 거거든요. 공에 있는 전자와 내 이 머리에 있는 전자가 서로 반발력을 밀어내는 거니까 저 선수 중력에 대한 전자기력을 더 발휘해야 됩니다. 반발력이 약했네요. 지금 전자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 더 강한 전자기력을 위해 우리 몸이 움직이고 근육을 내는 거 다 전자기력이니까. 전투력은요? 전투력이요? 전투력도 우주에 존재하는 힘은 아니죠. 그럼 게임의 이 스텝 이 뭐지? 스텝? 아까 그러면은 약간 중간에 나왔었는데 너무 매력적이어서 다시 한번 짚고 가고 싶은데 왜 웃는지에 대한 질문 사실 오늘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이 나와서 되게 소름 돋았는데 진짜 그거를 연구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읽었었던 어떤 시나리오 서적에 초반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마 시나리오 쓰는 게 작법하는 게 어떤 작곡보다 조금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표현을 쓰였던 것 같은데 작곡이라는 것이 어떤 음표의 수학적 순수성에 의거한 창작이라면은 이 시나리오라는 거는 훨씬 더 넓은 세계에 있는 것들을 조합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뭐 어렵고 깊은 예술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왜 웃는지가 사실 저나 뭐 상훈 씨나 뭐 이렇게 포함해서 다 같이 되게 어려운 질문일 거잖아요. 궁금해. 알면 쉬울 텐데.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은 사실 뭐 상훈 씨도 마찬가지고 다 각자 뭐 나름대로의 답을 갖고 있겠지만은 왜 웃음의 결과로 나오는지 그 프로세스는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입모양이 되고 왜 공기가 이렇게 내뱉어지고 왜 그런 소리가 나고 왜 치아가 보이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거는 사실 아마 진화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우리가 봤을 때 웃는 얼굴 보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죠. 왜냐면 그것을 우리가 아름답다 예쁘다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형태로 웃는 사람들은 도태됐어요. 비꼬거나 이렇게 한. 그러니까 딱 봤는데 웃는데 막 괴기스럽게 웃어 막 우는 건지 그런 애들은 도태된 거예요. 왜냐면 안 예쁘게 웃으니까. 예를 들어서 예쁘게 웃는 규선님이 있고 안 예쁘게 웃는 규선님이 있었어요. 둘 중에 누가 결혼에 성공합니까? 예쁘게 웃는. 예쁘게 웃는. 아무래도. 그럼 안 예쁘게 웃는 규선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거기서 끝납니다. 끝나. 결혼 못 하니까. 이런 게 막 한 100년, 200년, 막 1000년 가면은 결국 예쁘게 웃는 규선님들만 남아있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지금 느끼기에 예쁘게 웃는 얼굴들이 대부분 살아있고 제 유튜브 제일 최근 썸네일이 제가 되게 안 이쁘게 웃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도태되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도태되지 않으려면 도태되지 않을 방법을 많이 고민해봐야 됩니다. 지금 댓글로 뭐가 나왔는데 금사빠여서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근데 요거 사실 저도 좀 고민이긴 하거든요. 이거는 조금 슬픈 얘기일 수 있어요. 일단은 네.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죠, 금사빠가? 사실상 큰 문제 없어요. 네. 결과의 문제가 있죠 사실. 네, 맞아요. 제가 지금 드시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사랑에 빠지는 것 자체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양쪽에서 상호작용이죠.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은 금방 사랑에 빠졌어요. 상대방은 아직 준비가 덜 됐겠죠. 그 상황에서 혼자 이미 결승선을 가버리는 거야. 네, 이게 문제예요. 근데 예를 들어 박보검의 금사빠. 그만하시죠. 박보검이 결승선에 가 있잖아요. 아니 알아들었다고요. 이미 대부분의 여성은 결승선에 알겠다고 있습니다. 했잖아요. 저도 알겠습니다. 원래도 알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러니까 금사빠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그거를 이제 이어가지 못하는 어떤 과정에 대한 뭐 그런 맞아요. 것들이 좀 문제일 수 있다. 금사빠 자체는 문제가 있지가 않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 그래서 질문 있어요. 네. 다중 우주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질문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다중 우주가 존재하죠. 네. 뭐 여러 가설들이 있죠. 네. 다중 짝사랑도 존재하나요? 아,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딱 하나를 이렇게 밀고 가는 아, 건데. 그러니까 멀티 원웨이라고. 네. 근데 제가 아는 여럿을 분이 동시에 사랑하는. 동시에 여럿을 사랑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건가? 그럴 수 있죠. 음. 네, 근데 이게 금사빠부터 좀 정리를 할게요. 네. 금방 사랑에 빠진다는 것 자체가 남성이 좀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네. 사랑의 시작은 그냥 통계적으로 그래요. 음. 네, 왜냐면은 이게 남성과 여성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있는 당연한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요. 남성은 금방 사랑에 빠져서 끊임없이 대시를 해요. 그렇게 마구마구 대시를 하고 예를 들어서 한번 툭 치잖아요. 그럼 뭐지 얘? 나 좋아하나? 저는 애 이름 그러니까 이미 아 벌써 하림이. 이미 막 애 대학 갈 때 과외를 어떻게 시켰지 뭐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런 남성들이 다 살아남았어. 도태되지 않고. 아 왜냐면은 계속 대시를 했기 때문에 결론이 잘 지어진 거죠. 대시 안 했다? 그럼 결론이 안 지어질 거야.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여성 입장은 또 달라요.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딱 정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다음 세대를 낳기 위해서 10달 동안 나는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돼요. 그러면 그 10달 동안 나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지,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금사빠분들이 대부분 너무 친해. 호감이 있나? 그리고 딱 이 선을 넘으니까 갑자기 정색하는 경우. 이건 왜 그러냐면 여성은 기본적으로 친절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그 친구의 기준은 매우 아니 근데 실제 사례가 있어가지고 최근에. 근데 네. 친구에서 배우자 테스트로 넘어가는 순간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꽈락이 20점이다가 울면 99점으로 콧물도 같이 나오나요? 눈물 나면 왜 콧물도 같이 나오나요? 그거는 이제 눈물샘이랑 이쪽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울면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리로 나오기도 하죠. 유병재는 멸종을 하나요 그럼? 멸종이 아니 도태. 도태. 유병재 어떻게 멸종을 해? 궤도님은 T예요 F예요? 근데 MBTI가 사실상 유사과학이라서 제가 해보질 않았는데 왜냐면 성격이라는 게 정의할 수가 없어요. 성격이라는 건 이제 from to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성격은 그냥 내 성격이라는 고유의 값 질량 같은 게 아니라 누가 보는 나의 성격이에요. 부모님이 보는 나는 이런 성격일 거고 친구가 보는 나는 이런 성격일 거고 내가 한 MBTI는 남들이 나를 볼 때 이런 성격일 정답 거. ISTJ. 이것도 제 행동을 보고 혈액형 B형. 형님이 생각하는 혈액형 B형. 천재는 또라이. 천칭자리. 근데 혈액형보다는 MBTI가 조금 더 유리한 게 MBTI는 적어도 누군가가 선택해서 분류할 수 있는데 혈액형은 사실상 타고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O형 좋아하시죠? O형. O형이 좀 인기가 많은 편이죠. 네, 저희 아프리카 쪽 가면 다 O형이에요. 많이 싸웁니다 그 친구들. 아 네, 그래요? 많이 싸- 우리나라 A형이 많다 보니까 A형을 상대로 한 재밌는 그런 여러 아 그렇구나. 코믹들이 있지만 큰 오래된 밈 같은 그쵸, 거구나. 그쵸, 그쵸. A형은 뭐 네. 소심해 뭐 이런 다수를 식으로. 위한 아무 상관없어요. 멍청한 질문이었네요. 멍청한 질문 없습니다.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 맞아요. 좀 전에 했는데 그 말 안 듣고 또 질문하는 건 나쁜 질문이지. 똑같은 질문을 하게 만든 설명한 제가 잘못한 거죠. 오늘 말 이쁘게 하기 많네요. 그래서 세상에 못 이겨, 나쁜 못 질문은 이겨. 없다. 오직 불친절한 답변이 있는 거죠. 아하. 제 답변이 불친절하니까. 제가 반했던 포인트. 저 개인적인 질문 그냥 하나 드려도 네. 될것 같아요. 약간 화를 내시기도 하세요? 화도 내죠. 어떨 때 좀 화가 나세요? 저는 이제 계획했던 것과 다른 형태의 무언가가 나왔을 때.
화가 날 수 있죠. 근데 이제 막 이거를 막 불같이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저는 되게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유 없이 마구 화를 내는 사람들이 세상에 꽤 있어요. 맞아요. 전체적인 화의 어떤 총량이 저는 보존된다고 봤어요. 누군가가 특별히 무언가 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반대로 이 화를 수렴해서 세상이 없어지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제가 그걸 하자. 그래서 이제 화를 받아서 몸속에서 블랙홀 같은 걸 이렇게 흡수를 하면은 세상 전체 총량의 화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네, 말씀 죄송한데 지금 댓글에 네. INTJ라는 댓글에 30개가 연속이 나와가지고 그 화 내용에서 받아서 무생물한테도 화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 저는 이를테면? 문지방 찍히면 문지방 뒤꿈치를 한번 밟고 가거든요. 저는 뭐 화나, 하다가 화나. 리모컨이 안 먹어. 그럼 리모컨 때려야 돼요. 맞아. 이거는 사실 과학을 가까이 하시면 무조건 해결돼요. 이 문지방에 찍혔을 때 통증을 느낀 이유가 왜 그럽니까? 이게 그 뉴턴의 삼법칙 작용 반작용 때문이거든요. 네. 내가 문지방을 찍은 만큼 문지방이 나를 찍어요. 어머. 그렇죠. 그럼 결국 처음에 힘을 주는 사람이 나니까. 네. 그 문지방이 나를 때렸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건데 실제 그 힘의 근원은 나로부터 왔어요. 사과부터 해야 되는 네. 문지방한테. 문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날벼락인 거예요. 네. 그럼 넘어갈 수 있는 거야. 맞아. 문지방 내가 미안하다. 마지막 하나 더 질문할게요. 네. 1월, 2월, 3월, 4월 이거 누가 발견한? 이것도 어떻게 뼈가 어떻게 그런 거 이것도 어떻게 과학자가 분명히 발견했어. 아 1월 2월 이건 요거 우연의 일치냐 아니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365도인데 그러니까 365일 36.5도씩 우리 체온 그리고 무슨 세포의 모양이 우주의 모양과 닮아 있다. 이게 우주는 이게 안에 있고 이 안은 우주고 그게 어떤 과학자가 어떻게 이렇게 신이 만든 건가? 아, 근데 진짜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질문 수준이 정말요? 그런 얘기 많아요. 그 우리의 뇌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뇌 시내스 연결된 구조들 이런 게 우주 전체 이 구조들이랑 너무 비슷해 생긴 거예요. 호두랑도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먹으면 머리 맞아요.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간도, 도대체 돼지 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가설들이 있어요. 네. 근데 가장 유력한 거는 만질 수 있는 형태가 가장 효율적인 형태가 지금의 우주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뇌도 똑같이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만들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두 구조가 유사성을 띱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혹시 그 360을 36.5도도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정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십진법을 씁니다. 네. 그죠? 왜 십진법을 쓸까요? 두 자리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렇게. 되게 심플한 건데 우리가 십진법이 가장 편해요. 우리가요? 왜 그러냐면 손가락 10개라서? 네, 맞아요. 와. 기본적으로 그래? 카운팅을 손가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 손가락이 8개였으면 팔진법을 쓰는 게 맞아요. 우리한테 진짜. 가장 유리한 형태가 십진법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최적화된 형태로 무언가를 정했는데 그 정한 게 결국 우리를 따라왔기 때문에 연결되는 게 많죠. 네. 아, 저 보여줄 거 있어요. 저희 고양이거든요. 아. 근데 릴 암스트롱 모양이 따가지고 오, 리얼하네. 거기 아까 왔다 근데 이 왔다 앞쪽에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 리터치해. 아 원래는 닐 암스트롱이라면은 그 당시에 카메라를 차고 있었으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카메라가 여기 있어요 우주복에. 근데 이제 아폴로 11호 얘기는 좀 아세요? 영화. 네. 많이 들어봤잖아요. 깃발 흔들리고 있다. 아폴로 11호에 탄 사람들 아세요? 아 솔직히 저 방송에서도 한번 했는데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슬픈 게 우리는 사실 1등만 기억해요. 아 맞아. 닐 암스트롱만 기억해요. 2등. 맞아요. 아 내가 이 저는 소리 그 그래요. 사람 이름 아는데 20세기 소년도 나와 그 사람. 맞아. 저 얘기로 자주 쓰는 과학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 정자는 난자 문을 여는 데만 쓰이고 저희가 잉태되는 거는 두 번째 정자다. 이거 맞죠? 이게 두 번째도 문을 여는 데 쓰이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는 1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그런 얘기 하지 마. 적어도 우리가 태어날 때만큼은 1위였다. 그것도 아니야 사실. 예? 그 자부심으로 살아왔는데. 그 자부심도 사실은 근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능이 뛰어나고 빨랐고 유능했던 똑똑했던 정자가 아니라 눈치가 빠른 정자입니다. 그래서 어쩐지. 딱 열렸을 때. 그러니까 어쩐지. 일단은 첫 번째부터 한 7번째 정자까지 한 6번째 정자까지는 난자벽에 부딪혀서 난자벽을 깨는 데 쓰여요. 그러면 우리는 한 8번째쯤 슬슬 가다가 오라? 응? 열려있네? 하고 쏙 들어가면 이제 난자가 탁 닫고 이제 탄생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났을 때조차도 1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 현실 세계에서 1등만 1등만 챙기느냐? 맞아요. 2등도 이게 이게 교훈이요. 교훈이만 이야기를 네. 하느냐? 우리는 1등이 아니었는데도 잘 태어났어. 그런데 현실에서 굳이 1등을 해야 되나? 근데 심지어 지금도 닐 암스트롱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착륙한 사람의 이름은 아직도 맞아, 나오지 아직 못 않고 들을 있어. 뻔했어. 나 이거 꺼냈는데. 한번 그래서 알려주세요.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아폴로 11호가 이제 갈 때 세 분이 탑니다. 닐 암스트롱이 타고 버즈 올드린이 타고 마이클 콜린스가 타요. 근데 버즈 라이트이어가 맞아. 버즈 라이트이어가 외모랑 성격이 좀 불같은 것까지 이제 버즈 올드린을 따왔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클 콜린스 같은 경우가 가장 우수한 조종사였어요. 그래서 모선을 조정해야 되니까 남아야 돼.
네. 갔다 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놀이공원을 갔는데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아하. 닐 암스트롱이 먼저 들어갔죠. 그다음 버즈 올드린 따라 들어갔고. 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콜린스는 거기까지 갔는데 놀이기구를 하나도 못 탔어요. 슬픈 일이지만 마이클 콜린스 재밌는 거 많이 했습니다. 뭐 했어요? 마이클 콜린스가 뭘 했냐면은 지구가 싹 나와 있는 사진을 딱 찍고 자신을 제외한 온 인류의 가족 사진이다. 이거네. 온 인류의 가족 사진을 내가 찍은 거야. 아무튼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일단 캡틴이었기 때문에 암스트롱이 먼저 내립니다. 최초의 달 착륙한 인간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버즈 올드린이 내렸잖아요. 근데 버즈 올드린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왜냐면은 그냥 뭐 싸웠나 봐. 내가 최초로 내리고 싶은데 암스트롱은 버즈 올드린 사진을 많이 찍어줬어요. 버즈 올드린은 암스트롱 안 찍어요. 아, 좀 약간 그래서 주로 슬퍼서. 배경 위주로 찍어. 더 슬픈 게 뭐냐? 지금 그 아폴로 11호가 찍은 사진에 나와 있는 우주인들이 거의 다 버즈 올드린 사진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암스트롱인 줄 알아. 아! 왜냐면 똑같거든. 아, 그래서 이게 쓰고 네, 있고 쓰고 막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시그니처 1등만 포즈라도 하나 만들어놨었어야 돼. 시그니처 포즈 같은 거. 이런 거 손흥민 선수 같이 이런 거 거라든지 맞아요. 뭐 저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재밌네요. 그러네. 아 미치겠다. 아, 재밌죠. 맥주 하세요? 네? 맥주. 술을 좋아하진 않는데 잘 마셔요. 아 주량은 세시는데 보통은 반대인데, 안 맞죠? 드시는구나. 저는 좀 콜라 이런 거 좋아하고 사실. 근데 이제 이게 다 같이 마실 때는 또 마셔야지. 이게 우리가 약간 노 젓는 거랑 비슷해갖고 한 명이 안 마시면 배가 돌아요. 같이 마셔야 앞으로 가거든요. 이거를 깨달았어요. 아니 근데 제로 콜라는 왜 달아요? 제로 콜라가 달다고 느끼는 거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게 제로 콜라 같은 이 합성 감미료잖아요. 네. 이거는 실제 당은 없어요. 근데 우리의 뇌가 이게 수용체랑 결합할 때 달다라고 느끼는 애랑 결합을 해요. 아. 그래서 실제로 제로 콜라는 쏟았을 때 곤충이 절대 꼬이질 않습니다. 걔들 와. 아는구나 이게 안 단 거를. 걔네들은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굳이 우리처럼 살 빼려고 제로 콜라를 마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당 떨어졌다 하고 제로 콜라 마셔도 뭔가 기분 나는 기분이 들고. 전혀 당 충전 안 돼요. 와. 근데 전 또 궁금한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실제 뭐 5km 뛰는 것보다 한 2km 뛰고 나머지를 걸으면 나머지 걷는 거를 뛰는 걸로 인식한다. 그 뇌가 그렇게 똑똑한데 그런데 또 바보 같아요. 그리고 약간 소주 먹다가 맥주 먹으면 뇌가 맥주를 소주로 인식해가지고 금방 취한다. 맞아요. 맞아. 우리 엄마가 맨날 하는 얘기였어. 런닝머신 뛰다 내려오면 계속 뛰는 것 같아. 앞으로 걸어가는 거 같고. 우리 목욕탕 갔다 오면 여기 왜 쭈글쭈글해져요? 맞아요. 그리고 저 귀는 듣는 기관이 아니라 이거 귀에서 소리도 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숟가락은 디귿 받침인데 젓가락은 치읓 받침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나이 할 때 서른부터가 니은부터요. 다 답하고 손톱 안 자라는 약이 있나요? 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왜 머리가 빨리 자라요? 이렇게 하면 오징어 냄새 나는데. 근데 지금 저 재밌는 게 여기 수산 장면. 재밌는 게 요 질문들 대부분이 잘못된 질문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제가 잡아주고 싶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질문을 하실 때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했을 때 머리카락이 빨리 자란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행위랑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랑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여기에 그 모근에 세포들이 다 여기 있다고 해갖고 모근은 모근이. 여기 있죠. 모근 연결된 세포들이 이거 있잖아요. 그 근데 발이 여기 작은 심장인 것처럼. 네. 발이 작은 귀가 또 하나의 심장이다. 맞아. 그래서 여기 누르면은 발 안에 뭐 심장, 뭐 여긴 허파, 뭐 맞아요. 여기 다 있죠. 뭐 다 있다는 거가 대표적인 유사관계예요. 발은 그냥 발입니다. 발 안에 심장이 있다? 심장은 여기 있어요. 아니 표현이죠. 이게 표현이에요? 알려줘. 심장 알려줘 너가 친절하게. 아니 그럼 지미 앤드릭스가 왼손으로 악수하는 게 이게 가까워서겠어요? 그냥 설마, 마음이 설마. 그렇다는 거지. 그럼 거의 심장이다. 네. 웬만한 심장이다. 그러면 심장은 아니니까. 박지성 두 개의 심장이니까. 맞아요. 하나잖아 원래는. 원래 하나인데 두 개 그만큼 심장이라 잘 하잖아요. 되는 거예요. 그만큼 비유가 이거는요 그러면 이거 들고 있어봐. 형 커피 좋아해? 이렇게 해봐봐. 우린 테스트 동그라미 같은 해봐. 거. 커피 좋아해? 나 좋아해. 안 떨어지. 안 떼죠? 안 떨어지. 아이스티 좋아해? 아이스티 별로 안 좋아하는 안 거야? 좋아해. 아이스티 안 맞는 거야? 이것도 사실 정확하게 실험해 볼 수가 있는 게 저 좌뇌형 인간. 저 운에는 안 돼요. EQ 높다 너. 이거 EQ 높죠? 저 JQ. 그냥 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거를 하면 잔해형 인간이에요? 그리고 반대는 안 되고요 제가. 아 그냥 이 행위를 하실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왼 그러니까 이게 찻잔 위에 찻잔이 한 칸 없어 이렇게 하면. 아 있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어서 좌뇌형 인간이다라고 하면 이제 과학적이지 않은 거고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그럼 딱 거기서 끝나야 돼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저 요거 질문도 한번 좀 드려보고 네. 싶었어요. 언제 가실 거예요? 아니,
저는 사실은 뭐 제한이 없는데 네, 저 너무 즐거워. 솔직히 너무 진짜로 새벽까지 하고 싶어요. 진짜. 네. 아 이게 거의 끝나가는 건가요? 아 더해요? 그럼 화장실에 갔다 올게요 지금. 네, 저는 사실은 지금 이제 좀 시작하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오늘 말을 거의 안 해가지고 밥 좀 시켜주세요. 질문하세요. 사주도 가학인가요? 통계학에 나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제 의견부터 드릴게요. 아 근데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럼 화장실 한 번씩 다녀오시죠. 저도 갔다 오고 저도 이제 이거 진짜 담아줬더니 진짜로 화장실 빨리 갔다 갔다 와요. 와요. 이노작용 예. 이노작용 때문에 궤도님이랑 방송하면 화장실 타임이 있어요. 빨리 갔다. 요거 근데 너무 좋은 질문이라 일단 규선님 오면은 그렇죠. 답변을 한번 화장실 갔다 오셔도 돼요. 방에도 하나 그럼 있습니다. 저도 잠깐 네, 한번 다녀오세요. 저희는 댓글 좀 이렇게 좀 기적이 보고 안 차고 그러고 실제 있어요. 우주 비행사들이 기적이 찼죠 초반에. 대기를 막 5시간씩 하니까.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둥둥 떠면 그냥 한쪽으로 모아서 이제 또 흐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기 중에서는 기적이 쎄고. 동그래지잖아요. 그거 뭐 물 같은 거. 그건 우주 가서. 가서. 그럼 동그래지는 건 우주에서는 무조건 다 동그래지는 거예요? 물 같은 거는? 중력일 때 거의. 저중력일 때.